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순회 첫 방문지로 오늘 경북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동, 상주 등 경북 지역을 돌면서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공단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대구를 방문할 예정인데 달성사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기로 해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동의 중앙신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몰려든 시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쳤고 윤 당선인은 일일이 화답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시장을 돌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와 함께 약속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추운 날씨에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 절대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안동에 이어 상주를 찾은 윤 당선인은 거리 인사를 통해 지지해준 지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구미 산업단지의 한 직물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구미 산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미가 기업들이 빠져나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폐공장 부지에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돼.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갖고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여기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내일 대구 달성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당선인 말처럼 취임하기 전에 쌓인 것을 풀고 갈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경북 군위에서 난 산불이 축구장 330개가 넘는 면적에 살림을 태우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서 확산세로 커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높이고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위로 잿빛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진화 헬기가 능선 사이를 오가며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옥녀봉 해발 526m 지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부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밤 되니까 산에 완전 불꽃놀이 한 것처럼 불이 엄청나게 번지고 가슴이 참 두근두근하고 그 동네 할머니들도 아이고 저 일로 어떻게 하나 저 일로 어떻게 하나. 한때 인근 주민 20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지만 불이 난 곳이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330개 면적 235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진화헬기 39대, 인력 7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게 진화 작업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연기가 산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골짜기 사이사이 머물면서 시야를 가린 겁니다. 급경사를 타고 산불이 올라가고 그 밑에 골짜기 계곡마다 연기가 자욱하게 있어서 헬기에서 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석지로 이뤄진 험한 산세에 임도가 없어서 지상에서도 진화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꺼졌던 불도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현 도지사를 공천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오세훈,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를 각각 공천했습니다. 이철우 지사 등 이들 세 후보는 모두 현직 단체장들로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모두 3명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경선 없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105명 중 단 9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워낙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지만 지난 대선 이후 보수색이 더욱 짙어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벽을 뚫고자 힘겹게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이목이 쏠립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에선 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발맞춰 지역 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며 3선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장욱현 영주시장. 그동안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오직 영주 발전만을 위해 뚝심 있게 일했고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보수의 터전에서 무소속으로 4차례나 당선된 저력으로 새롭게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황병직 전 경북 도의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저의 이력과 16년의 성과를 봐주십시오. 현재 영주의 위기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주시장 예비후보는 박남서, 이윤영, 강경원 후보까지 모두 5명. 이 중 4명이 국민의힘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자와 황병직 후보의 1대1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화군수 선거에 나선 김남수 후보는 경북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출마한 단체장 후보입니다. 봉화군수 선거에는 1995년 민선 시작 이후 지금껏 보수정당과 무소속 이외 다른 정당 후보가 출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군수 후보자는 처음인 겁니다. 지역 내 보수의 목소리만 담아내다 보니까 그동안 억눌린 사람들, 기존 정당의 틀보다는 좀 다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고. 현재까지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105명, 국민의힘이 96명으로 절대적입니다.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은 단 1명입니다. 4년 전인 2018년 선거 때 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4명과 비교하면 보수정당은 더 많아지고 이외 진보, 군소정당은 거의 자치를 감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선 이후 보수색이 더 짙어지면서 국민의힘 외에는 후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지역 정치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휴일 효과에 감소세가 더해지며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2,992명이고 경북은 5,068명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대구는 11명, 경북은 15명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69.3, 경북 50.6%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대구 42.4, 경북이 41.8%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도 고민을 남겼지만 건강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과체중 학생들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생들 건강 격차를 더 크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체육 수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지원을 받아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체육 수업이 오랫동안 중단돼 학생들 건강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높이고 비만 감소 등 학생들이 하루 6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 여건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로 학생들 건강이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학교 박경희 교수 연구팀은
평균 11살 정도인 과체중 학생 97명을 코로나 발병 전인 2019년과 발병 후인 2020년 10달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가 학생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늘었고 심각한 비만이 있는 학생 비율도 23%에서 33%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건강이 나빠진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생활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과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것이 학생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지 않아 비만도가 감소한 학생도 3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생들 건강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코로나 유행이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고 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이 코로나 유행 시기 중에 가정 내에서 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코로나 유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난 아이들에서는 체중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 학력 격차는 물론 건강 격차까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교육당국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수원이 최근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공약에 발맞춰 앞으로도 많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후원전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갈등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은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년여간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해도 될지 원자로 시설 개통과 구조물에 대해 최신 기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적극적인 원전 육성 정책과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5기, 한울 125기, 월성 2345기 등 모두 10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을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 만든 원전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탈핵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또 동해안에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연 강화된 기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할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에도 하나의 부지에 10기가 있고 경주도 단일 부지에 6기나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전의 수명 연장 상당히 위험하다. 기본 40년 이상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동남권 원전은 인근에 300만 명의 국민이 몰려 있어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주 이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 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지면 대피 방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부산, 울산에 살아도 될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힘겹게 이어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 고등법원 형사 1부 항소심 공판에서 형 19살 A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동생 17살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할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고 B군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수백 명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대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58살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에게 임금 약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7억 원 상당의 공사비로 회사 빚을 갚고 생활비와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째를 맞은 오늘 지역의 장애인들이 차별은 여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지난 20대 대선 투표소에서 지문인식이 힘든 장애인이 활동 지원사의 서명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장례식장 구조 탓에 조문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이 직접 겪은 차별 사례 41건을 진정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